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76회 76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역시 이번 일요일날 일어났던 한국에서의 데모,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모였는데 자동차 벽을 쌓아서 사람들의 나아갈 길을 막고, 그것도 사실 차벽을 쌓는 게 불법인데 원래는 법적으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자동차라든가 탱크, 부서진 버스 이런 걸 갖다 쌓아서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베리케이트를 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베리케이트를 쳤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블루하우스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미리 준비하잖아요. 적군이 온다 그러면 레이더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미리 차벽을 쌓았다. 차벽 쌓는 것 자체가 벌써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헌법에 불법으로 나왔다는데, 그 불법, 그러니까 내일 데모를 하는데 내일 이 사람들이 위험할 것이다 벌써 예견을 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새끼들 미래가 보이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 혹시 이게 무당인가? 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맑아서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차벽을 쌓았다. 그런 건데,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을 탁 찔러 죽인 거야. 왜 죽였어? 그러니까 저 새끼가 미래에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죽였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무죄가 된다 이거죠. 왜?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차벽을 미리 쌓고 있다. 이 자체가 벌써 불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개판입니까? 어떤 무식한 새끼가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완용인가 이원용인가 씨발 이름도 하여튼 고생했겠어, 살아가면서. 근데 이 새끼가 이완용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네. 옛날 국가를 팔아먹은 놈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완용이란 그 국가를 팔아먹은 놈처럼 행동하지 않고 정말 바른 삶을 산다. 그런 사람들이, 야, 정말 안 됐다, 너. 이름이 이완용이야. 이름은 이완용인데 인생은 이완용이 아니네. 김구 선생이네. 너 이름 바꿔야겠다. 아니면 친구들이 정말 좋은 이완용도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름이 이완용하고 비슷해. 근데 생각하는 게 이완용하고 비슷해. 그럼 씨발, 야, 이 새끼 이름 똑같네. 이름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미국에선 시민들을 총을 쏴서 죽였더니 70-80% 무죄로 나왔어, 경찰이.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이 새끼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야? 미국에 가본 적 있는 거야? 이런 무식한 새끼 하시냐. 하여튼 그런 애들이 정치를 한다고 그냥 껄쩍대고 왔다 갔다 하느니 이게 씨발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버스, 차벽을 쌓았잖아요. 버스로, 긴 버스로. 이 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BUS, 버스. 여러분들 버스 하면 무슨 뭐가 생각합니까? 가장 빠르게 시티버스? 시리버스? 시에서 하는 거 버스죠. 이 버스는 무슨 버스죠? 버스. 자동차죠, 한마디로. 버스. 그렇죠? 근데 이 버스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한 프레임에, 어떤 한 상자 안에 많은 사람들 태워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버스는 보통 이제 어떤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그렇죠? 루트를 정해서 루트 하죠. 루트라든가 라우트를 정해서 뱅글뱅글 돌죠. 근데 뱅글뱅글 돌 때 어떤 버스가 종로에서 출발해서 쭉쭉쭉 들어서 강남을 가서 저기 종로면 이제 강북이죠. 강남 쪽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종로로 온다, 이렇게 돌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버스 스테이션, 아마 종로 근처 어디에 큰 지역이 있으면, 공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집어넣겠죠. 차고가 있겠죠, 차고가. 그래서 버스라는 게 무슨 뜻이 있냐면요.
먼저 길다란 자동차, 사람들을 많이 태우는 자동차, 큰 자동차. 우리 에어버스란 말 들어보셨죠? 에어버스. 비행기인데 사람을 많이 태워. 보통 그런 걸 이제 에어버스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버스라는 건 사람을 많이 태운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뭔가를 많이 태운다. 뭔가를. 근데 뭘 많이 태우냐?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관광버스라든가 트래블 이런 거는 어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태우기 때문에 뭐 우연하게 삼성버스, 삼성 자동차에 직원들이 다 탔다. 그래서 삼성 공장에 갔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또 아니면 이제 우리 경찰들을 태웠다. 그럼 전경 버스면은 하나의 목적이겠죠.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들을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사실. 직업도 다르고 사실. 그러니까 삼성 직원이라 아니면 인생이 다르다든가. 그래서 버스라는 게 무엇이냐? 버스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차별을 뛰어넘어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버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다시 한번요. 차별을 떠나서,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든 무슨 차별, 그러니까 계급 차별, 사회적인 차별을 떠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공통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를 버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그렇게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갖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Transportation, transport by bus to schools outside their neighborhoods, especially as a means of achieving racial integration.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데 여러 종류의 동네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학교에 배달한다 이거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대체로 achieving racial integration. 모든 종류의 인종들을 갖다가 다 모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차별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버스라는 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배달하다, 운반하다 이런 뜻인데 뭘 운반해? 물건을 차별 없이 전 지역에 골고루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있는 버스를 가지고 자동차 벽을 만들어서 대화 좀 하겠다는데 벽을 못 걸어가게 한다든가 물총을 쏜다든가 캡사이신을 갖다 뿌린다든가 이런 것 자체는 북한에서나 일어난 일이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자, 버스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버스 테이블. 그러니까 청소한다 뜻이에요. 청소한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우리 그 손님들이 식사한 그 그릇을 갖다가 어떤 테이블 같은 데 있잖아요. 바퀴 달린 테이블 있죠. 거기다 막 싣고 이렇게 끌고 이제 부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하려고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버스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그걸 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접시들, 여러 종류의 접시, 숟가락, 젓가락, 뭐 포크, 나이프 이런 그릇들을 갖다 거기다 다 넣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딱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in a restaurant. 그래서 청소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버스보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버스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이제 접시 다 그러니까 웨이트리스, 웨이터 뭐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말고 또 버스보이라는 거는 식당에서 식사를 다 하신 분들의 그릇, 뭐 숟가락 이런 걸 갖다가 다 이제 수거하는 사람들을 갖다 버스보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큰 식당에서는 주문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음식을 이제 나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한 유닛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접시들을 갖다 다 이제 수거하는 사람들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버스보이를. 이런 사람들 버스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테이블을 갖다 버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버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갖다 태웠다 해서 버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말 있죠. 옴니버스란 말 아시죠? 옴니버스.
어떤 하나의 드라마 안에 드라마 뭐 2시간짜리든지 1시간짜리 뭐 토요일 날이라든가 뭐 금요일 날 밤에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드라마 있었거든요. 2시간짜리라든가 그런 데 보면 옴니버스식으로 무서운 뭐 영화, 무서운 드라마 10분짜리가 뭐 5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옴니버스로 합니다. 아주 커다란 프레임 안에 작은 드라마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뭐 대체로 주제는 비슷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죠. 시집. 우리 시집이라든가 에세이집. 어떤 작가가 에세이집을 냈어요. 그럼 그 에세이집에 에세이 주제 하나, 에세이가 하나밖에 없나요?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한마디로 스토리가. 아니면 시도 여러 가지 시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옴니버스를 그런 뜻이 이제 옴니버스가 그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옴니는 옴 하면은 하나란 뜻이죠. 근데 하나하나가 연결돼 있다. 버스 안에. 그러니까 버스는 결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그 버스라는 곳은 다양한 것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뭐 아니면 배달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버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버스를 가지고 차벽을 만들어서 자동차 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행진을 못하게 했다. 정말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십자가 우리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이 뭐 기독교에서 상징하는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 살려고 남을 죽였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 식으로 버스란 뜻은 사실은 인종이라든가 모든 걸 넘어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서비스를 한다 이런 뜻인데 그 버스로 사람들의 그 자유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갖다 박탈하려고 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버스보이 버스보이 반대로 이제 버스걸도 있고 버스우먼, 버스맨 할 수 있겠죠. 버스보이라는 거는 식당에서 일할 경우에는 당연히 설거지할 물건들을 갖다가 부엌으로 옮기는 사람을 버스보이, 버스걸. 그럼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버스 드라이버 되겠죠. 버스 드라이버. 미국 대학교는요 상당히 학교가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서울대학교 정문 쪽으로 이제 버스가 들어가서 쭉 올라가서 왼쪽 길로 이렇게 뒷길로 이렇게 쭉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강남 완전 남쪽 길로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버스가 미국에서는 이제 캠퍼스가 크니까 버스가 계속 동글동글 도는 버스가 있어요. 룹버스라고 합니다. LOOP 룹이라. 옛날에 서울시에 2호선에 이제 버스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2호선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어로 뭐라 써 있었냐면은 circulation이라 써 있었어요. circulation. 그러니까 간단하게 뱅글뱅글 돈다 이렇게 해서 circulation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안 쓰겠죠. 그거는 좀 다른 말이지만은 원래는 LOOP 룹이라고 합니다. 룹. 계속 쳇바퀴 도는 걸 갖다 룹이라고 하는데 룹버스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캠퍼스를 갖다 뱅글뱅글 돌죠. 아니면 캠퍼스를 돌고 그 바로 앞에 이제 캠퍼스 바로 앞에 한 블락 정도 길 뭐 보통 그런 걸 갖다 칼리지 에버뉴라든가 뭐 유니버시티 에버뉴 그다음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텔레그래프 에버뉴 이 정도죠. 텔레그래프 에버뉴가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도는 그 버스가 있어요. 네, 시리버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버스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캠퍼스 내에서는 학생들이 학생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은 공짜로 타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캠퍼스 내에서만. 근데 캠퍼스를 싹 벗어나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캠퍼스 밖에서 버스를 탔다. 그리고 캠퍼스로 간다. 그럼 당연히 돈 내야 되겠죠. 근데 캠퍼스 내에서 캠퍼스 내로 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공짜인 학교도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한 학기로 팔아요. 한 학기의 버스 학비가 얼마. 이제 이 버스 학비는
캠퍼스와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뭐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 하나요?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 정도의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의 타운 사이는 한마디로 학생이면은 한 학기에 얼마를 낼 경우에 뭐 정액권이 나오죠. 계속 이제 100번이든 100번, 1000번 타도 된다는 그런 게 나오죠. 그런 표를 애들이 사죠, 보통. 근데 저 시애틀 같은 경우는요, 시애틀 있죠,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은 지금도 그럴 걸로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안 가봐가지고 다운타운이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 지도로. 여기는 다운타운이다. 그 다운타운 내에서는 버스비가 공짜입니다. 그 이유가 다운타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떤 쇼핑몰 갔어요. 이제 롯데를 갔어요. 롯데가 명동에 있지 않습니까? 롯데 쇼핑몰 갔는데, 롯데 쇼핑몰 백화점 갔는데 뭘 샀어요. 거기서 곧바로 밑으로 가면 지하철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걸어서 신세계 백화점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귀찮잖아,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그냥 바로 밑으로 지하철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집에 가버렸어. 그럴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손해죠, 한마디로. 그런데 만약에 뭐 당연히 이제 교통 상황이 좋고 뭐 교통 체증이 없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가 롯데 백화점에서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롯데에서 쇼핑을 하고 버스 타고 신세계 내려서 쇼핑하고 그 근처에 지하철역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버스 타고 다시 와서 또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다운타운 내 구역을 만들어서 그 동그란 원 안에서는 버스비가 공짜다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지금 보니까 2012년에 끝나버렸네요. 이 공짜 아니네,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계속 뱅글뱅글 도는 버스를 갖다 룹이라 한다, 이죠, 룹.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버스들은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합니다. 인바운드는 뭐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웃바운드는 바깥으로. 보통 이제 우리 시외 뭐 시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말하죠.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이게 내가 가는 곳이 어디다. 그러면 이제 그 곳을 갖다가 알면 콘코드다.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콘코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콘코드 가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아웃바운드인지 인바운드인지 보면 아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아무래도 크니까 뭐 인바운드라 표현하겠죠. 그다음 아웃바운드, 그럼 저거는 시외로. 그럼 콘코드는 시외니까 시외로 가겠지. 세크라멘토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몰라도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인바운드를 타지는 않죠. 사실 맨하탄 내에도 공짜 버스가 있긴 있어요. 버스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재밌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 이제 영어 회화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스탑이라고 하죠. 버스 스탑이죠. 버스 스탑. 그래서 SS가 되니까 단음돼가지고 버스 스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버스 스탑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How long have you been? 이렇게 물어봐요. How long have you been? 그러면 1 year, 2 years. 너 얼마나 오래 살았니? 이런 말이 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니? 이런 뜻이거든요. 미국에 온 지 얼마나 오래됐어?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How long have you been? 이렇게 되는데 이 버스 정거장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 이런 뜻이죠. How long have you been? 이렇게. 그래서 5 minutes 이렇게 해도 되고 뭐 3 minutes, 2 minutes. 항상 저쪽에서 상대편에서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for? 이렇게 나오죠. 길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짧게 하죠, 대체로.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for the bus? 뭐 bus 6 뭐 이렇게 되는 거죠. bus 6. 6번 버스, 우리는 이제 반대죠. 6번 버스면은 6 bus 6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니까 그냥 how long, 근데 만약에 버스가 한 대다 그러면 how long have you been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버스가 여러 종류인데 너 얼마나 오래 있었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버스 번호를 말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옛날에 있는데 아이들이 How long have you been? 이러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몇 대가 오더라고요. 몇 대가 와요, 몇 대가.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대체로 스케줄이 모든 버스들이 다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라. 그 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짧게. 그러니까 버스가 한 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stop by 이러더라고요. stop by. 우리 drop by, stop by, visit 이런 게 뭐 방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stop by라든가 drop by는 잠깐 방문하다 뭐 이런 얼굴 내밀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버스가 잠깐 방문했니? 버스가 왔다 갔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버스 stop by 이렇게 되는 거죠. 버스 stop by. 그래서 거기서 이제 no든지 yes든지.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1분 전에 2분 전에 갔는지 알게 뭐야 내가. 나는 몰라. 그럼 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 내가 봤어. 저 꼬랑지를 봤어. 버스가 지나가는 걸 봤어. 그럴 경우는 뭐 I saw i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스탑에서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것도 재미있는 숙제 같아요, 사실. 그 이제 버스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탈 버스가 4번이라든가 5번 버스가 왔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버스가 아웃바운드인지 인바운드인지 그것까지는 알아. 거기 써 있어요, 이제. 간판에 써 있는 거 한마디로 자동차 앞에. 그런데 이게 콩코드를 가는지 어딜 가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물어봐요? 운전사한테 막 사람들이 막 타는데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그래. 그럼 그 와중에 내가 영어로 Can you tell 뭐 아주 그냥 긴박한 상황에서 영어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어떻게? 뭐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말하면 되죠. 만약에 이제 뭐 콩코드다 그럼 to Concor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to Concord 크게 말해야 돼요. 왜냐면 버스 엔진 때문에 안 들려요. 아주 작게 말하면 안 돼요. to Concord 아니면 to Berkeley to San Francisco 이렇게 말하면 되죠. to Museum 이러면 되죠. 크게 말하면 되죠. 그러면 이 양반이 뭐 yes, get in, get on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냥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냐?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너 어디 가냐? 놀러 가냐? 학교 가냐? 그게 아니라 너 어디 가냐? 그러면 그 버스 운전사가 자기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를 말해줘요. To Concor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to San Francisco 말할 수 있고 to Berkeley 말할 수 있고 to Boston 말할 수 있고 to Cambridg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Where are you going? 그러면 그 친구가 운전사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그러면 운전사는 또 그래요. 반대로 너는 어디 가냐? Where are you going?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너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대답을 I go to Cambridge, I go Harvar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Is this bus going to 이런 말 있잖아요. Is this bus going to Cambridge, 뭐 Harvard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죠.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의외로 이런 문장으로 쓸 수 있다. Where going? 이게 너 어디 가냐? 이걸 갖다가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버스 운전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거죠. Where go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거죠. 막 택시가 서 있어요. 택시가 많이 서 있어요. 옐로우 택시가. 그럼 옐로우 캡 앞에 가가지고 Where going? 그러면 그 친구가 날 딱 쳐다볼 거란 말이죠. 너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친구 어디 갈 데는 없죠 지금. 손님이 타야지 가지. 이거 반대로 무슨 너 지금 출발할 수 있냐? 이런 뜻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꼭 A는 A다, B는 B다, C는 C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